영화 속 심리학이 10강 1차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정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 작업의 대표적인 또 수단은 하나의 공감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감과 소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학기의 수업은 마칠까 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같이 못 보고 했던 것들은 참 애석합니다. 우리 또 영화는 짬짬이 한 번씩 다음 차시부터 한두 개씩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은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이처럼 사람이 풍요로운 물질에 비해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 지향적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을 강요당하면서 성공을 위해 경쟁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지식적인 면은 채워졌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 것을 체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사회 초년생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공감과 소통.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이해받는다는 것을 통해 바로 치유되고 새로운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공감과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에 시작하며 나아가 상대의 정서와 감정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긍정적 순환의 소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공감과 소통은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소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과 소통은 관계 속에 사는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함으로써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 사회인으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과 소통이란 무엇인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라. 만약 그대가 사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공감과 소통의 출발은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소통의 출발은 결국은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과 소통이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족 안에서 살았고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들의 안식처이면서 안전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 애착 외상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안정적 기반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는 물론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학과 생활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복잡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복잡 다단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개발해낼 때 타인을 이해하고 심지어 자신을 이해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공감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 바람, 믿음, 의도 등과 같은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슨 이야기를 했었죠.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형편,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다른 사람과 감정이나 느낌을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때 나의 첫 공명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의 공감을 받고 공명 반응을 하게 되고 이어서 반응을 살펴보는 나에게서 두 번째 공명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일어날 때 공감을 하는 사람 편에서 보면 적어도 두 번의 공명 반응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정은 공명 반응이 아하라는 반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공명 반응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감과 연대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뿌듯함으로 촉진적 관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준 공감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정으로 받아들여져서 오해가 생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려다 감정이 너무 몰입되어 조절되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죠. 그래서 동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견해나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감한다 그렇죠. 하지만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적인 부분인 감정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동정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입니다. 타인의 공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공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을 나와 구별 없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의 주인공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되는 거죠.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돼서
행동하는 행동 모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공감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며 그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정과 공감에 대해서 한번 동감, 감정이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동감,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견해나 의견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인 감정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을 나와 구별 없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며 그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이 공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생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소통을 시작했을까요? 소통은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삶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며 그 속에는 소통이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는 부모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과 소통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발길질을 하며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부모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생과 건강, 새로운 가족 일원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아이의 울음은 세상을 향한 직접적인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소통하는 방법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통은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생각, 느낌 등을 전달합니다. 소통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 감정, 정보, 태도, 의견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친밀감이 생기고 관계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만큼 소통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소통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공감을 하는 소통을 통해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진실성 있고 따뜻한 만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반면 공감을 하는 소통은 우리의 감정을 살려 생동감을 주고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공감을 하는 소통은 바로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적 주의 집중입니다. 공감적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 기울이기,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 중요하죠. 마음으로 듣는 거겠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들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경청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기울이기는 눈 마주침, 표정 등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는 고개 끄덕임, 미소,
상대에게 기울어진 자세 등의 행동을 하며 상대방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감적 공명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모두 포함하는데 상대방의 감정에 자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상상하는 정서적 반응과 상대방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인지적 공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감적 공명은 어느 한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을 수용하고 정서적 공감의 공유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된 공감입니다. 앞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공감을 하는 소통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감정과 정서적 감정을 통해 이해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감했던 것을 타인과 나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공감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도 알아야 되겠죠. 타인의 감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도 우리 스스로 키워서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관계까지 있네요. 네 번째 단계는 지각된 공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감 반응 정도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이때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새롭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각된 공감을 가지게 된다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공감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감을 통한 소통을 하면 새로운 내용이 더해진 확장된 형태의 공감 순환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감을 하는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 소통이 무엇일까? 내가 결국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또 타인의 감정을 마치 이해해주면서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느낌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고 어려움 역경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과연 어떨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기 때문에 항상 관계 속에서 흐트러짐이 생기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는 게 너무 많았었죠. 결국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타인을 이렇게 공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이해되고 타인도 이해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통의 시작은 나를 알리고 타인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어릴 적 내 별명은 무엇이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개를 통해서 공감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나는 한국외고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송진열입니다. 나는 전라도 담양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취미는 사진과 영화 제작입니다. 어릴 적 내 별명은 진열장이었습니다. 나의 꿈은 외교관이었습니다. 나의 꿈은 지금 감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타인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 역시 타인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건강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관계를 좀 더 잘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타인을 공감하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변화되고 타인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을 위한 자기 이해는 두 번째 강에서 하겠습니다.